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 도박을 한 혐의로 박모 씨를 비롯 22명을 도박 개장 및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고창군 고창읍 화산길의 한 야산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2개 그룹으로 나눠서 1회에 5만 원씩 2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와 고리집꽃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광주, 영광, 정읍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부,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달콤한 도박의 유혹은 직업을 불문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 같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A군은 빚 2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가출을 했다고 하네요. A군은 일명 사다리 게임 등 온라인 도박에 빠져 한 푼, 두 푼 돈을 빌리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뒤늦게 사실을 한 어머니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설득해서 안전하게 귀가를 시켰지만 중독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 지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도박.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연령대가 더욱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실 이럴 땐 이런 법의 법률 멘토 두 분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건강하시고요. 야구 시즌 아니겠습니까? 아, 시작됐죠. 야구장 가서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 또 상대가 응원하는 팀 점수 내면 이제 골밤 때리기 이런 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기를 또? 이것도 도박인지 하여튼 생각이 궁금하네요. 드네요. 네. 어느 팬이세요? 저는 사자입니다, 사자. 어흥, 라이언. 어흥 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란 넥타이 네, 하셨군요. 맞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뭐 야구 팬은 아니어서 네. 그냥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같은 멘트네요. 예, 정말 큰일이죠. 자, 오늘 우리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재밌게 나눠볼 텐데 입장료를 내면 칩을 제공해서 도박성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 술집. 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있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시스템 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낚시 카페 같은 거 단시간에 고기를 낚게 해서 뭐 준다든가 뭐 이런 그렇죠. 낚시 네.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박장으로 또 요즘에는 유명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형 뽑기. 그게 또 도박인가요, 그게? 저 그게 궁금해요. 도박 아니에요. 그게 아,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이유가 네. 확률을 조정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우연에 기대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0번에 한 번만 뽑히게 하면 이게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도박이 될 수가 있다고 만약 기계 하더라고요. 장치를 좀 바꿔서 예, 문제가 조작을 될 수가 하면. 있고 바다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도박의 정의 어떤 걸 도박이라고 하고 도박에는 어떤 것들이 종류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물이나 돈을 걸어놓고 네. 우연이나 또 확률에 해서 음? 그 어떤 내기를 하는 것들을 도박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도박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네. 기구, 뭐 장기라든지 체스 이런 것도 어쩌면 확률적으로 지고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기구를 이용해서 도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기계, 뭐 빠찡코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거 기계도 가능하고 네. 동물도 도박이 돼요. 개가 빨리 뛰는 개한테 걸어가지고 그 개한테 뭐 돈을 건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가 내기로 한다면 도박이 가능합니다. 윷놀이 같은 것도 윷놀이도 그렇다면? 정말 좋게 하면 되는데 10,000원 걸고 하고 아. 10만 원 걸고 하고 이러면 도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 말한 것처럼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전 잘 잡아요. 인형 인형 뽑는데 이거를 30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만 뽑힌다 그러면 이것도 우연이거든요. 확률 게임. 확률 우연이면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 변호사님이 야구장 가서 내기해가지고 우리 때린 거잖아요. 때렸 재물을 건 게 아니고 꿀밤을 때린 거니까 재물을 걸었다. 재물 걸면 도박이 될 도박이 수가 되는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동네에서요 선후배 사이끼리 바둑이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바둑이 도박이라는 거 저는 처음 이 들어봤는데. 바둑이라는 게 네. 강아지나 뭐 개가 아니고 네. 바둑도 아니고요. 포카 게임 일종인데 어. 원래 포카 게임 7장을 받는데 이건 네. 좀 5장 내지 4장 같이 좀 적게 받아가지고 조금 판돈을 크게 하는 그런 포카 게임 일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요 동네에서 600만 원을 걸고 판돈을 걸고 했다고 하는데 이거 도박이죠? 이거는 뭐 도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형법상으로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고 노름을 하면 도박으로 보는데 네. 다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오락이다. 일시적인 오락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데
판돈 600이라 그러면 네.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동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내기를 하는데도 뭔가 오락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단속하는 그 기준 뭘까요? 그 경찰에서는 뭐 이게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뭐 한국에서는 뭐 화투 같은 것도 많이 할머니들끼리 치시기도 많이 하고 하시죠. 친척들 모이면 뭐 윷놀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를 다 사실은 단속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는 그냥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판돈이면은 뭐 훈방, 예 아니면 뭐 즉결 심판. 또 그리고 도박 전과가 있는 분들이 없으면은 훈방. 근데 20만 원을 판돈이 넘어갔다든지 네. 아니면 도박 전과가 있는 분들이 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든지 하면 일단 형사 입건을 해서 이게 도박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는 예, 그런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이제 액수를 얘기하면 2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예, 그거 가지고 될 그게 거고 또 전과가 중요하군요. 있는 분들이 포함이 아, 돼 있느냐 마느냐 도박 이게 전과까지. 예,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이 있잖아요. 정식으로 그 강원도에 있는 땡땡랜드. 그렇죠. 그 안에서 도박을 하는 거는 합법적인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국가에서 그렇게 땡땡랜드를 만든 이유 자체가 네. 이게 워낙 도박이 음지에만 있으면 문제가 더 심해지니까 양지로 이걸 좀 꺼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고 베팅액 제한도 있고 또 이게 많이 잃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출입 금지 또 시켜서 이렇게 너무 심한 피해를 안 입도록 이렇게 좀 방지를 하고 있고 이 땡땡랜드 말고도 국가에서 이렇게 도박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경마라든지 네. 복권이라든지 뭐 또 소싸움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합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박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땡땡랜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같은 게 뭐 230억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도박은 똑같이 중독이 되면 위험한 거니까 조금 많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땡땡랜드 혹시 가보셨어요? 아, 저 가봤죠. 가봤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거기에 막 ATM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뭐 남편분한테 몇 천만 원 보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입장할 때 저희 네. 일행한테 어떤 아저씨께서 오셔서 네. 신분증 잠깐만 보여달라고 왜요? 그게 아마 그분이 출입 금지가 되신 것 같은데 아. 그 신분증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어떻게 좀 중독자를 시도를 의심을 하셨던 것 받아서.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눈이 좀 이렇게 풀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도박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잖아요.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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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고스톱이라고 하나요? 하투. 하투. 치잖아요. 네. 저도 가끔 이제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드리면 할아버지 뭐 하세요 하면은 동네에서 고스톱 치신다고. 그렇죠. 이거 도박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이거 점 기준입니다. 하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냐면 점이 이제 3점이 이제 먹는다 그러거든요. 네. 점에 얼마냐가 중요해요. 점 100. 어. 예를 들어서 점에 100원짜리다. 네. 이러면 많이 해봤자 뭐 많이 따봤자 10,000원 단위가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아. 정말 막 하루 종일 쳐봤자 2, 3만 원 벌기 어려워요. 아. 요런 경우 이제 2008년도에 수원의 사건인데요. 네. 통닭집에서 점 100짜리 하투를 쳤던 세 사람인데 요런 경우는 일시 오락이다. 일시 오락이고 요 중요한 거는 이 돈들을 어디에 쓰냐가 중요해요. 아. 그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이 가져가 버리면 또 도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각자 같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자탕 사 먹으려고 그래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고요. 일시 오락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점 100이라도 점 100짜리 그 화투를 치더라도 이웃이랑 감자탕 값 내기 이런 거는 도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봐야 돼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벌이 수단도 봐야 되고 아. 시간도 봐야 되고 장소도 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 기준이 이 돈 자체를 번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보는 쓰냐.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금액이 좀 크겠죠. 그렇죠. 점 1000, 점 10,000까지 되겠죠. 뭐 그 정도까지는 판례가 돼 있지 않지만 그 사회적 지위도 본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세무사 등 전문직 분들이 점당 500원으로 게임을 한 경우에는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월급을 한 200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점당 100원짜리 게임을 했을 때는 네. 예,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는 것이고 또 도박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도 보게 되고 관계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뭐 친구였어서 오락을 한 것인지 정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인지 네. 그리고 이거를 뭐 이제 보통 오락을 했으면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렇게 야 뭐 재밌었다 이렇게 다시 나눠주고 뭐 게임만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유 잘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거나 이러면 이제 도박이 될 수가 한 있는 판 더 가능성이 해! 큰 거죠. 막 이러면. 그렇죠. 그런 이제 뭐 저쪽은 굉장히 화가 내고 이러면 거의 도박일 가능성이 크죠. 아,
이게 아까는 그 기준이 20만 원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가 그렇죠. 도박을 그 오락을 하게 된 그런 경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봐야겠군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요. 네. 도박 이제 하면은 누군가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박장에. 누가 하는 거예요? 요건 신고자가 한 세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옆집 사람들입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도박하면.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잃은 사람입니다. 잃은 사람, 돈을 잃고 돈을 잃은 화가 사람. 나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홧김에. 네. 세 번째 경우는 거기서 싸움 나가지고 신고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도박을 하다가 다투고 이러니까 신고가 되는 경우. 이 세 경우 말고는 조용히 몰래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떠들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다투기도 하니까 이렇게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게임으로 요즘 도박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게임 혹시 변호사님 예. 하세요? 예, 저는 그 좀 오래된 게임인데 네. 이렇게 새가 날아가서 뭐 파란색? 돼지들을 그렇죠. 파란색 거라 그 좀 아이템을 많이 사야 되더라고요. 안 되면 아이템 사고 싶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꽤 돈이 많이 그거 들더라고요. 되게 옛날 게임인데. 그게 제가 조금 예, 좀 연식이 좀 되시네요? 구세대여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고시 공부할 때 네. 이 유명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좀 빠졌었습니다. 그거 처음에 그래서 시작할 때 그 고시 한 1년을 말아 먹었습니다. 계속 야간 저녁 끊고 그 PC방 가서 게임하는 아이고 바람에 어떡해요. 서울의 고시촌에 와서 네. 그 바람에 그 후로는 게임을 제가 좀 끊었어요. 아. 게임을 너무 빠져드니까 제가 너무 막 라이프 이 소리만 들으면 막 떨리게 막 가슴이 떠오르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가슴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게임을 안 하고 있고요. 어. 스마트폰이 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또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안 하니까 네. 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스마트폰 게임은 절대 안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모티콘을 톡에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게임을 20판을 해야 네. 이걸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20판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티콘을 받았는데도 100몇 판까지 그렇게 했어요. 유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쵸. 예. 저도 거기에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2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도박 때문에 처벌을 네. 받나요?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우리의 형사 미성년자가 14세입니다. 14세 이상인 경우는 뭐 형사 미성년자 아니거든요.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4세가 넘기 때문에 네. 고등학생도 만약 도박죄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 돈 자체를 빌렸다든지 그 돈을 못 갚거든지 일부러 돈을 빌린 다음에 안 갚으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 학생들이 사실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을 부모님한테 용돈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도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친구한테 또 갈취하는 경우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 때문에 또 범죄를 또 유도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것 같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온라인 도박 발생 건수가 9,538건인데 그 중에 10대 피해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347명, 2.4%인데요. 이게 2014년도에 110명, 2015년도에 133명보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340명인데 1월달, 2월달만 해도 지금 18명이 벌써 처벌을 지금 받았다고 지금 합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돈이 어떤 식으로든 돈을 구해가지고 다시 또 온라인 게임을 하고 온라인 도박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도박을 해도 안 걸리는 사람까지 더하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예, 지금 뭐 사실 드러난 게 그 정도지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그냥 모바일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사다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도박 게임을 굉장히 쉽게 접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도박을 한다고도 생각을 못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사다리 게임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다리 게임을 우리가 이렇게 또 귀엽게 예. 피디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선택은 없습니다. 지금 다 당연하네요. 점심과 음료 사기예요. 저는 딱 알겠는데 제가 음료인데 벌써.
맞습니까? 간단하긴 한. 한번 해보세요. 예. 박 저 먼저 변, 해보죠. 박 예. 변호사님부터 네. 이 음악 나와야 돼요. 시작. 띠리리리리리. 약간 음악이 다르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와. 당첨. 당첨. 저는 바닐라 라떼요. 네. 김 변호사님도 가보겠습니다. 신발 점심 같아요. 괜찮은데. 점심이요? 시작.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역시 저는 행운의 사람. MC님. 네, 저 가볼게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누가 내 그러면? 대체 누가 점심이시지? 누군가가 PD님 조연출 작가. 누군가가 점심을 사야겠습니다. 조연출 사야 되겠네. 조연출인가요? 잘 해보세요. 먹을게 유리 씨. 해보세요 조연출. 네. 아니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우리끼리 장난으로만 해도 이게 너무 재밌는데 예.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돈을 걸고 이게 사다리 게임이 온라인으로 좀 돼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사실은 쉽게 이제 빨리 아주 빨리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홀짝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뭐 하곤 했거든요. 이렇게. 불량 학생들 홀짝 이렇게 저도 했어요. 1, 2, 2, 3 뭐 이렇게 맞아요. 1, 2, 3 네.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돈을 걸기 시작하면 도박이 돼버리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288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 판돈이 수백만 원 정도 들고요. 작년 9월에는 10대가 도박 빠져가지고 3억 원 날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10대가요? 3억이면 3억. 집값이잖아요. 집값을 하나 날린 거 10대가. 아,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구나.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박 중독이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우리 뇌구조까지 바꾼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저도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네. 이 뇌의 어떤 색깔을 하는 걸 봤을 때 도박 중독된 사람이 뇌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빨간색인지 뭐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뇌 자체도 아마 달라지는 게 아닌가.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빠져버리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요, 저희 친정 오빠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하는 그 뽑기 있죠. 네. 거기에 중독이 됐던 거예요. 음, 뇌구조가 달랐겠죠? 그 당시에? 지금 뭐 잘 살고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주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가장이에요. 그때만 좀 달랐을 것 같고, 예. 지금은-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너무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한번 봐도 그 아저씨가 이렇게 속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약간씩은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심각해지고 네. 그게 빠져가지고 돈을 흥청하게 써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약간 좋아하는 습성은 인간의 본성 같아요. 본성 같은데 그 이상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혹시나 도박에 중독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또 자가 테스트, 자가 진단법이 있거든요.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습관성 도박을 하게 됐다. 두 번째, 도박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평판이 나빠진 적이 있다. 3번, 자신이 도박을 하는 방식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리고 4번은 도박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할 것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5번, 가족, 친구 등에게도 도박에 연관된 물건을 숨긴 적이 있다. 6번은요, 돈을 관리하는 방식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툰 적이 있다. 7번, 돈 문제로 다툰 원인이 주로 습관성 도박에 있다. 8번, 습관성 도박 때문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적이 있다. 9번, 도박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일할 시간을 빼앗기거나 흥미를 잃었다. 그리고 10번 마지막입니다. 도박 빚을 갚거나 구하기 위해서 집안 물건, 부동산 등을 판 적이 있다. 10가지인데요. 혹시 해당되는 제가 게- 봤을 때 한 3-4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나? 예, 혼나고. 뭐 그런 게 아이고, 많- 변호사님은요? 전 없어요. 아예. 저는 아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 여기 우리 아내를 안 맞을 것 같아요. 아내분을요? 우리 아내한테 하여튼 너무 뺏겨 있다 이런 딱 맞아 떨어지는데 도박 대신에 도박 대신 아내를 아내를 넣으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어머, 방송 너무- 잘하시네. 저는 아, 나 갑자기 방송하기 싫어졌네요. 아내를 넣으면 딱 맞네요. 아내에게 중독된 습관성 아내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꼭 아내에 보여주셔야 돼요. 빠져서 비난. 이 코너를 꼭 보여주셔야 딱 맞아 떨어지는 오늘 것 방송 같은데. 꼭 보내주세요. 아, 그렇군요. 갑자기 방송할 맛이 네. 아니, 이런 남편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아니, 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이미지 관리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집에 아닙니다, 가서 안 아닙니다. 저러실 거예요. 아내를 인해서 직장에서 일할 시간이 뺏기거나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이게 있거든요. 이 사람 입 좀 나가시네요.
네, 우리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자가 진단법 해보시고 내가 진짜 도박에 빠진 것 같다, 중독이 된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처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도박에 빠진 사실을 알고 벗어나고 싶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그 문체부 산하의 기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는 치유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해주고 또 도박에 빠지시면은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프로그램 또 법률 프로그램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는 것보다는 조금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해보고 네.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예, 맞습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한 팁 있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특히 들면요? 이제 뭐 운동이라든지 아. 영화라든지 또 가족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식사. 네.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있죠. 너무 옛날에. 재밌죠? 네, 그 게임들을 가끔씩 해요. 아. 돈이 오가잖아요. 가짜 돈이 가짜 오가잖아요. 돈이죠. 네. 가짜 돈 뭐 100만 원, 200만 네, 원 벌고 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도박 대체물로 좀 아무 문제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괜찮네요. 게임 같은 거 좀 사가지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책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도박을 막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부루마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기도 할 수 있고 뭔가 네, 오락 우리 아들하고 할 해가지고 수 있고. 아들이 막 하도 내고 그래서 막 그 돈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네. 결국 그 돈은 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 도박의 어떤 심리를 대신으로 충족해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생뚱맞게 갑자기 책을 읽어라, 네. 영화를 봐라 하면은 책이 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카토가 치고 싶은데. 네. 자꾸 동양화가 보이는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들어볼게요. 즐거울 때 고마해라. 고마해라. 예. 즐거울 때 고만해라. 네. 변호사님은요? 저 이번에 재미가 없는데 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아, 예. 이야. 아, 저 왜 이렇게 진지하시네요. 재미가 없을까? 어쨌든 이게 점점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맞다. 항상 조그마한 것부터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수법 자체도 그런 거거든요. 네. 조금 따게 해주다가 한번 딱 이렇게 잃게 하고 네. 본전 때문에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네. 예, 그리고 했으면 꼭 주변에 말하고. 예. 사람의 심리를 계속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도박이라는 게.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도박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울 때 고마해라. 안 땄을 때 그만해라. 안 잃었을 때 그만해라. 요 방법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번에는 뭐 한 5만 원까지만 쓰고 그냥 쓰고 말아야 돼요. 음. 그 이상을 따려고 할 때 맞아. 그거는 이제 중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즐거움만 하면 돼요. 즐겁 그만해라. 예. 고마해라. 좋습니다. 오늘요 법률 멘토 박준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요 도박이라는 주제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 같습니다. IT 기술 점점 더 발전하고 때문에 불법 도박 등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확산되면서 피해는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도박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올바른 게임을 즐기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국내 화장품 회사 다발라는 오랜 연구 끝에 출시한 발효 에센스 신제품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효 효모액 80% 이상, 수입 제품 젤조와 발효 에센스에 닷슨 공병을 갖고 오면 다발라의 정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다발라는 한 달 동안 젤조와의 공병을 전국의 다발라 매장으로 갖고 오면 다발라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주는 이른바 공병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 광고 봤어? 젤조와 발효 에센스 공병을 갖고 가면 다발라 발효 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준대. 어머, 정말이야? 새로 나온 거?
잘됐다. 나 젤조아 거 다 써가는데 이기에 다발라 에센스도 한번 써봐야겠네. 공병 이벤트의 성공으로 다발라 회사는 업계 점유율 1위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우리 화장품 다 쓴 용기를 왜 자기들이 교환해줘? 그러게요. 회사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건 소송감이지. 저건 우리 고객을 강제로 유인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고객을 뺏기 위해서 하는 행사나 다름없죠. 젤조아 측은 동일한 품질을 갖고 있음에도 젤조아가 비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돼 젤조아의 상표 가치를 훼손했고 젤조아 제품의 인지도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라며 다발라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장님, 젤조아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뭐? 아니 왜? 우리가 광고할 때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발효 효모액을 80% 사용했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했을 뿐인데 왜 소송을 건 거야? 그러게요. 젤조아 측에서는 자신들의 높은 제품 인지도에 우리가 무임승차했다는데요. 우린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경험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자고 소비자 스스로가 결정하게 했을 뿐이니 잘못한 게 없어. 걱정하지 마시게. 과연 다발라 화장품은 공병 행사로 수입 화장품 젤조아가 입은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걸까요? 1번 다발라의 공병 행사는 경쟁 고객을 강제로 유인한 행위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2번 다발라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주었을 뿐 강제적 유인 행위가 아니다. 정답은 2번. 소비자에게 제품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주었을 뿐 강제적 유인 행위가 아니다입니다. 우선 관련법을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해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판례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해보고 품질과 가격을 비교 평가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화장품을 구입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라는 사실과 값비싼 수입 화장품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비교하고 있을 뿐 그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비교 광고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